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박광실 건강이야기 심방세동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의학용어들은 다 어렵긴 하지만 심방세동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심방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의 구조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이 있다고 돼 있는데 두 개의 방은 이제 심방이라고 하는 우심방, 우심실이 있고 좌심방이 있고요. 두 개의 실은 우심실, 좌심실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조화롭게 이제 수축과 이완을 해야 전신에 또는 폐에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는데 이런 부분이 규칙적인 순환과 이완이 부적절하게 불규칙으로 바뀌었을 때를 부정맥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우심방에는 위치한 동방결절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가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고 이 자극이 전체 심장 근육 세포에 전달돼서 심방과 심실이 순차적으로 규칙성 있게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폐나 전신으로 혈액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순차적인 박동, 전기의 흐름이 깨졌을 때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하는 일정한 맥박이 유지되지 않는 병들이 생기는 거죠. 심장은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뛰기 싫더라도 우리가 뛸 수 있게끔 이제 전기 자극을 자동적으로 이게 만들어내게 돼 있는데 그런 정상적인 전기작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제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우심방에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내진 전기 신호가 전체 심방을 자극을 시키고 또 심실을 자극을 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심방과 심실이 이렇게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이제 피를 전신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펌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신호를 갖다가 일단 어디서 딱 시작을 하면은 일단 피가 다시 들어오고 펌프로 들어오고 그 펌프로 들어온 걸 갖다가 다시 내보내려면 그 펌프가 짜줘야 되는데 그거에 그게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기적 신호가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전기적 신호가 퍼진다,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겨우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심방세동은 어떤 부분에 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중에서 폐정맥과 좌심방의 접합부에서 악성 파형이 만들어지고 이 파형이 심방 전체로 전달되면서 심방 내에 분당 400회 내지 600회의 빠른 그리고 불규칙한 파형이 지속되면서 심방이 미세하게 떨면서 수축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심방수동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이게 400회에서 몇 회요? 400에서 600회 정도의 이제 빠른 파형들이 심방 전체에 이게 미엔더링이라고 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심장 자체는 수축을 못하고 이게 부르르 떠는 미세 떨림이 생기면서 수축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게 400회에서 600회가 아니라 한 어느 정도가 동방결절에서는 정상적으로 60회에서 분당 100회 사이로 만들어냈을 때 우리 맥박수대로 원래 떼줘야 되는데 그거의 거의 10배 정도가 갑자기 신호가 막 발생이 되는 거군요. 악성 파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회에서 100회 떼야 되는 우리 심장이 갑자기 그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는 그곳에서 400회에서 600회가 떼어버리면 그럼 우리 맥박도 그때 400번 뛰는 건가요? 심방에서 매우 빠르고 불규칙한 파형이 형성되더라도 심실로 전달되는 것은 그중에서 일부만 전달되기 때문에 심방수동이 발생되더라도 맥박수는 한 150회 정도의 이제 빠른 맥박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400회나 600회가 전체적으로 심실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전달되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이제 빠른 맥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전기 신호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전기 신호가 원래 정상적인 전기 신호라면 60회에서 분당 100회를 갖다가 내보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400회에서 600회 정도를 보내니까 심장이 제대로 정신없으니까 제대로 짜주지도 못하고 그냥 근육들은 파르르 하고 그중에 좀 가끔씩 한 번씩 계속 심장을 짜주는 거군요. 그중에 일부만 이제 심실로 전기 자극이 내려가서 이제 심실 근육도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펌프질을 이제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심장 근육도 그러면 정말 이렇게 파르르 떤다는 표현이 맞는 네, 건가요? 그래서 세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미세할 세자의 움직일 동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 빠른 파형에 의해서 심장이 부르르 떤다고 그래서 잔떨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어떤 잔떨림, 부정맥, 좀 더 훨씬 더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심방에서 이렇게 파르르 떠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전신으로 우리가 혈액을 갖다가 돌려주려면 심장의 4가지 방 중에서 심실이라는 더 큰 방에서 이제 피가 들어오고 거기서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짜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빠른 이제 맥박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심실 자체 내에 피가 전신의 피가 이완될 수 있는 충만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심박출량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신 피로감과 무력감 같은 게 생기는 이유가 전신적인 심박출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전신적인 무력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호흡곤란과 흉통 등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전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장전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대로 된 수축을 못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심실도 영향을 받고 그러면 이런 무력감이나 이런 걸 느낄 때 이게 계속 지속되는 형태도 있고 갑자기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도 있고 뭐 이게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발작성 심방소동이라고 해서 이 심방소동 자체가 저절로 좋아지는 정상 맥박을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형태의 심방소동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심방소동이 관찰되는 타입도 있고 우리의 암의 병기처럼 다양한 단계의 병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기적 신호가 60회에서 100회 정상적으로 뛰던 이런 발생을 했던 어떤 그런 동방결절이 왜 갑자기 400회에서 600회로 그러면 발작성 갑자기 생기는 심방세동이 있으면 나중에 이게 만성으로 진행이 되나요? 심방소동은 한 번 발생되면 재발 가능성이 높고 점차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지속 시간도 길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처럼 병기가 있는데 1단계는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7일 이내에 저절로 종료되는 형태이고요. 암의 1기에 해당됩니다. 2단계는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7일 이상 지속되는 심방세동 형태로 암의 2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는 오랜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심방세동이 1년 이상 지속되는 형태로 암의 3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4단계는 영구형 심방세동으로 정상 리듬으로 전환이 어려운 만성 상태로 암의 이제 말기, 4기에 해당됩니다. 각 단계에 따라 예후 및 치료 효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치료 전에 단계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에 따라 예후가 다르다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치료를 했을 때 근치를 시킬 수 있는 확률이 완치 개념보다는 이제 근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치를 시킬 수 있는 확률이 한 80%에서 85% 이상 된다고 돼 있는데 2기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75%에서 이제 70%로 떨어지고요. 3기로 가면 50에서 60%로 떨어지고 4기인 영구형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불치병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에 따라서 치료의 예후가 틀려지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방세동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 뇌경색, 뇌졸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발작성 심방세동에 비해서 지속성 심방세동이 또는 영구형 심방세동이 훨씬 더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이제 진단을 내려서 조기에 치료할수록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발작성 심방세동을 휴일 심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요. 휴일 심장 증후군은 평소 음주 습관이 있는 분들이 휴일에 과도하게 음주를 해서 발생되는 심장 질환, 특히 부정맥 질환을 일컫는 용어로 그중에 발작성 심방세동이 발생되어 혼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작성 심방세동이 하나의 원인일 뿐이고 대다수의 발작성 심방세동은 휴일 심장 증후군과 연관이 없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심방세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발작성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이게 방치하면 점점 진행을 해서 나중에 영구형 심박동기까지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심방세동 환자에 있어서 주로 이렇게 외래를 통해서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나요? 아니면 응급실로 오는 경우들이 많나요? 보통 임상에서는 어떤 경험들이 더 많으십니까? 보통은 반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느끼셔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이 한 반 정도 되고요.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증상의 환자가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우연찮게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심방세동이 진단되어 치료를 위해서 내외래로 내놓으시는 분이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 알코올이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떤 거가 됐든 간에 알코올 자체가 심장 근육에 이제 독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양으로 지속적으로 드시든 포금을 하시든 간에 심장 근육 잡체 세포 내에서는 악성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이 심장 독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일단 이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흡연은 좀 연관이 있나요? 담배와. 흡연도 심방세동 발생과 연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폐암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흡연 자체도 이제 역학적 연구를 통해서는 심방세동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생활 습관의 변화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에 있으면 절주가 아니라 금주인가요? 실질적으로 금주를 이제 권해드렸을 때 이제 환자들 중에 한 70% 정도는 금주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이제 외래 오실 때마다 노출을 해서 술이 얼마큼 환자한테 안 좋은지를 각인을 시켜드리는 방법을 쓰고요. 대다수의 이제 환자들이 그래도 이제 그걸 따라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문인데요. 영구형 심장 박동기를 장착을 하고 시술로 이제 나는 이제 완벽하다. 그럼 좋아진 거잖아. 그러면 이제 술도 마음대로 마셔야 되겠다. 마음대로는 아니어도 왜냐면 좀. 영구형 심박동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심방세동의 치료에 이제 심박동기 치료는 그 중에 일부고요. 네. 그러니까 심박동기로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심방세동 중에 그러니까 심장 박동기 치료가 필요한 아주 만성화된 환자들에 한해서만 이제 박동기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장의 수축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심장을 뛰게끔 하는 그 박출량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한테만 대상이 되고요. 대부분은 심방세동 자체를 근치적으로 정상 리듬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이제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 또는 풍선 냉각 도자 절제술이라고 하는 이제 치료 방법을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동기를 넣었다고 해서 심방세동 자체가 근치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